좌회전 하는데 꼬리 물기 걸려서 옆으로 피해갑니다. 근데 뒤에서 누가 빵 하면서 쫓아와요. 또 막 때리네, 치네요. 그래서 차를 세웠더니 근데 옆으로 오더니 그래요? 뭐라고? 오토바이 쫓아갑니다.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좌회전했어요. 없어졌네. 오토바이가. 좀 비켜주세요. 나 좀 가게요. 네, 그새 오토바이 없어졌어요. 놓쳤습니다. 왜 오토바이를 쫓아갔을까요? 좌회전하다가 꼬리물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꼬리물기 들어갔더니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차로에서 2차로를 비켰습니다. 근데 그때 오토바이가 오다가 자기 앞을 가로막았다고 빵 하더니 와서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니까 차를 세웠어요. 그게 또 옆에서 막 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다가 차를 세웠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막 그냥 막 소리가 막 났잖아요. 탕. 그때 블랙박스는 앞을 보고 있잖아요. 옆에서 막 뭐라는 거를 스마트폰을 얼른 꺼내서 그 상황에서 찍었어요. 상대가 막 그냥 옆에서 쾅쾅쾅쾅 할 때 그때 안 되겠다, 불안하다. 스마트폰을 차를 세우면서 스마트폰 딱 끄집어냈는데 그때 마침 와서 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짧게 찍혔습니다. 이렇게 찍혔어요. 보시죠.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꼬리 물기 하는데 오토바이의 진로를 좀 방해했다고 빵 하더니 야 주어로 빵 차고 발로 뻥 차고 또 쫓아 또 빵 차고 또 계속 또 그래서 그렇게 막 때리니까 차를 잠깐 세웠어요. 오토바이 옆에 있었고요. 저는 처음에 자동차가 오토바이가 빵 해서 그냥 급제동해갖고 그것 때문에 혹시 보복운전으로 문제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옆에서 주먹으로 발로 오토바이가 옆에서 막 차는 거예요. 갓길에서요. 그 차를 세웠는데 또 계속 뭐라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갔더니 또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와갖고 이제 욕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딱 찍었는 게 그거야. 그럼 마지막에 팍 사이드로 때리고 그러고서 도망갔습니다. 찾았을까요? 오토바이 놓쳤어요. 그리고 112에 지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경찰에 찾아줬을까요? 얼굴은 찍혔어요. 근데 번호판이 안 찍혔어요. 그 때리고 간 헬멧 썼지만 얼굴은 찍혔어요. 저는 원본이 있어요. 그런데 저럴 때 경찰이 찾아줍니까? 안 찾아줘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도 한데 한문철 변호사 같으면 내가 찾아준다.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사연을 보시겠습니다. 귀가도중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했고요. 근데 좌회전에는 내가 우회전했군요. 우회전. 만차였어요. 꼬리 물기를 하게 됐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좌회전해 오면서요. 제가 길막이라는 걸 했던 이유로 처음부터 쌍욕과 함께 하이빔을 쐈습니다. 저도 평소 꼬리 물기 싫어했기 때문에 피해주기 싫어서 좌회전을 하려면 1차로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뭐라 그러니까 비켜주자. 내가 저기 가서 뭐 유턴해 오든가. 그래서 민폐 끼치기 싫어서 2차로로 차를 뺐습니다. 네, 좀 더 돌아가더라도 유턴해서 귀가할 생각을 해요. 그 좌회전 1차로에서 좌회전해야 되는데요. 근데 오토바이한테 방해가 되니까 계속 비켜줬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끝까지 하이빔과 쌍욕을 하면서 따라왔고요. 제 차량 뒷범퍼 또는 트렁크를 주먹 또는 발로 때렸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결국 수차례 공격을 받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뻥뻥 차고요.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갓길도 없는 조그만 그 다리에서요. 그 오토바이는 조수석 옆으로 왔고요. 오면서도 쌍욕과 주먹으로 창문 여기저기를 마구 가격했습니다. 쿵쿵쿵 소리 들으셨죠? 내리라고 막 위협을 해요. 내리라고 해서 그래서 겁이 나서 스마트폰 찍었어요. 항상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도망갑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 이후로는 스마트폰 딱 끊으면 도망가요. 내리라고 위협을 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때 조수석 방향, 조수석의 사이드미러를 왼손으로 푹 치고 도망갔습니다. 백미러 깨진 걸 그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백미러 깨진 거 알았어요.
도주하는 건 뒤쫓았지만은 골목으로 달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근처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기준으로요. 담당 형사가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 출석한대요. 네. 한 1, 2주일 기다리래요. 담당 형사에게 저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차량 파손, 번호판 식별 불가. 그러니까 담당 형사한테 저거 보복운전이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난폭운전이잖아요. 오토바이 신호위반, 제 차 망가뜨렸잖아요. 뭐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형사는 단순 재물손괴다. 뭐 사이드미러 망가지고 뭐 얼마 되겠어? 한 20만 원? 네. 변호사님 정말 이 사고가 단순한 재물손괴만 해당되나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꼬리 물기 들어간 거 우회전 했는데 꼬리 물고 신호위반도 아니잖아요? 우회전은요? 그리고 내가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좀 막은 거 말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도주하는 걸 쫓아가면서 저도 신호위반 했는데 그거 말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지구대에 신고하고 집에 와서 저는 구토와 설사를 했습니다. 저체온증과 함께 정말 주말 내내 불안했습니다. 지금도 걷거나 운전할 때 오토바이 소리만 나면 몸이 굳어감을 느낍니다. 저는 합의해주기 싫은데 형사 또는 주변에서 이건 사람 다친 게 아니라서 그냥 백미러 값만 받고 그냥 끝날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사고가 그렇게 그냥 백미러 값만 받고 끝내야 되나요, 변호사님? 근데 중요한 거는요.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경찰에서 찾아줬을까요? 보겠습니다. 아, 백미러 이렇게 됐네요. 이거 힘도 좋아. 딱 정확하게 당수. 그걸 딱 쳤네요. 정신없어 쫓아갈 때 몰랐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알았다는 거죠. 아, 제가 차를 세운 거는 그 사람이 발로 뻥뻥뻥 차고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요, 먼저 차량 블랙박스는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막 위협을 해서, 그래서 저보고 내리라고 그래서 이거 찍어야 되겠다는, 옆에는 이제 블랙박스 안 찍히니까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촬영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 그 신호 위반 거기 달릴 때, 그때 빨간불에 좌회전했어요. 그때는 몰랐대요. 그때는 도망가는 찾아야 됐다는 생각인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신호 위반했다는 거예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자칫 잘못했으면. 그리고 내가 신호 위반했네? 그러고 딱 보니까 앞에 차들 때문에 오토바이는 도망가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았나 했더니 동네 배달업 하시는 사장님들 다 찾았대요. 그러면서 그 오토바이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서 배달 오토바이 어플 덕분에 찾았대요. 어플 디자인이 있다는데 그걸로 찾았대요. 지금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변호사님, 지금 댓글을 다는 이 순간도 심장이 쿵쾅쿵쾅합니다. 저 영상 들고 찾을 때도 그랬고요. 그 격파는 영상만 봐도 떨려요. 다행이다 싶은 것은 제 차에 아내와 아이들이 안 탔었어요. 저 혼자 있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었으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요, 수사 부탁한다고 했더니 단순 일반 재물손괴 말고는 할 게 없을 텐데요? 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수사 부탁한다고 귀찮게 했더니 그냥 찾아보겠다라고만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저 상황에서 무섭지 않았나요? 무서웠습니다. 내리라고 해서 내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우선 일단 찍어놓자. 꼬리 물기를 한 것이 미안해서 차를 빼주려고 돌렸는데 그게 쌍욕을 먹고 차는 차대로 맞고 위협받고 집에 돌아 토하고 그 차는 제 차도 아니고 아내 차인데 그래서 그 차 망가진 게 더 속상했습니다. 그때 지구대에 신고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백숙을 해줬는데 두 술 떠먹고 토하고 네, 토사까지 했대요. 그리고 후방 영상도 보고 싶다 했더니 후방 영상은 없고 이제 전방만 있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당시 경찰은 해준 게 1도 없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준 게 1도 없습니다. 당시 경찰이 해준 게 1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찰이 바쁘잖아요. 저렇게 지나가면서 차를 주먹으로 뻥뻥 차고 네, 이렇게요. 아까 쫓아오면서 계속 발로 뻥뻥 차고 욕설하고 내려 그러고 마지막에는 저 찍으니까 스마트폰 찍는 걸 보고 나중에는 지도 찍네요. 네. 찍으니까 지도 찍어요. 무슨 죄 해당됩니까? 저게 단순한 재물손괴입니까? 협박이죠. 지나가는 차를 발로 뻥뻥 차고 주먹으로 치고 내리라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저 자체가 협박죄예요. 다만 오토바이를 이용한 저 협박은 아니니까 특수 협박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 and 협박죄. 나 다친 거 아니라고 대충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경찰은 못 찾아. 그래서 내가 탐문해서 찾았어요. 동네를 다 뒤져갖고.
그런데 저거 그냥 경찰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뭐 아이 사드값 사이드 미러가 얼마야 20만 원? 아이 합의해. 만일 경찰이 자기 동생이 저렇게 당했으면은 별거 아니야 그렇게 할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막상 저리 되면 막 떨립니다. 쫓아갈 때 빨간불인데 그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런 경우는 좀 무겁게 처벌해야 돼요. 그냥 벌금을 하지 말고요. 재판에 넘겨서 그래야 안 그러죠. 저 벌금 100만 원 끝내면 또 그래요. 아예까지 그 뭐 내가 이거 배달 조금 더 열심히 100만 원 금방 모아. 그래 또 승진하면 또 한 번 그러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일벌백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저런 걸 우습게 보는 경찰관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살인사건, 강도사건, 막 쇠파이프로 사람 내리치는 사건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세발의 피야 조족지혈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한 사람은요 오토바이 소리만 들리면 무서운 거예요. 예, 오토바이 이런 오토바이만 보면은요 어디 갔어 오토바이 이렇게 생긴 오토바이 이렇게 생긴 옷 입은 사람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또 나한테 와서 옆에서 발로 뻥뻥 차고 또 중간에 치고 그러면서 팍 칠까봐 너무 우리나라는 처벌이 가볍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다고? 어디가 부러졌어? 누가 죽었어? 저 사람 찾는데 경찰은 일도 도와준 게 없대요. 그리고 찾아왔더니, 그래, 저 사람 뭐 한 다음 주나 그때 와서 조사할 거야. 기다려, 기다려. 내가 올 때는 손괴죄밖에 없어. 기다려. 동네를 온 동네 찾아다니면서 겨우 찾았는데 배달통, LED 모양 이런 걸로 찾았대요. 탐문해갖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경찰이 얼굴만 보고 못 찾아주니까요. 근데 찾으려고 마음만 먹고 CCTV 다 나오잖아요. 어디로 간 거. 찾으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찾아줄 수 있어요. 근데 경찰관은 그냥 귀찮은 거예요. 여기서 이 사건 사고 미조치 됩니까? 사고 미조치? 대물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이게 사고 미조치가요. 도로교통법 148조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무거워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그런데 재물손괴죄는 싸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에요. 재물손괴죄. 협박죄도 3년 이하 징역형, 5년 이하 벌금형이에요. 사고미조치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에요. 괘씸해서도 무거운 걸 처벌하고 싶은데 사고미조치 이걸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뺑소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안 다친 뺑소니. 1. 대물뺑소니다. 대물뺑소니가 148조입니다. 요거요. 요거. 네, 사고 내고서 도망갔다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1. 된다. 148조. 된다. 2. 안 된다.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내 잘못으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면 그거는 특가법상의 뺑소니죠. 근데 사람은 다치지 않고 빵 교통사고 내서 막 파편이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그런데 빨리 그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 안 해주면 뒤에서 오는 차들이 밟다가 사고 나잖아요. 파편이 있으면 그거 피하다가 사고 날 수 있고 그거 밟아서 사고 날 수 있고 그래서 그 현장을 사고 미조치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겁니다. 근데 지금 파편이 흐트러졌나요? 파편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덜렁덜렁해요. 덜렁덜렁.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서 나간 게 아니라요. 이렇게 덜렁덜렁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뺑소니다 아니다. 사람 안 다치더라도 거기가 막 그냥 널브러져 갖고 다른 차들 지나갈 때 브레이크 키 또는 피해가고 뭐 밟아고 펑크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사고 미조치도 아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 미조치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법원 2005도 6547. 이게 중요한 판결입니다. 여기 열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남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사람 안 다치고요. 근데 그냥 가요. 이씨.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쫓아가죠. 나는 쫓아가고, 앞차는 도망가고, 쫓아가고, 안 도망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아까 신호위반 했죠? 신호위반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추격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추격 중에 사고의 위험성. 그것도 사고 미조치입니다. 파편들이 흐트러져 사람 다쳤으면은 특가법상의 대인뺑소니. 사람 안 다쳤더라도 뭐가 파편이 막 흐트러져서 비산이라 비산. 위험한데 정리를 안 하고 갔으면은 그것은 도로교통법 148조 사고 미조치. 근데 뭐가 막 비산돼 있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추적. 도망가면 추격할 거 아니겠어요? 예. 도망갔잖아요, 지금. 어디 갔어? 다시 한번 보시죠.
도망가는 것까지. 오토바이가 비키래요. 그래서 비켜줍니다. 네. 오토바이 좌회전 들어갔고요. 놓쳤어요. 아까 오토바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 요거. 지금 좌회전 들어가네. 여기 요거. 예. 갔을 때는 이미 사라졌어요. 네. 이렇게 추격 과정에서 제2의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2의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것도 사고 미조치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런데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즉 실수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실수로, 차의 운전으로. 근데 지금은 주먹으로 그랬죠. 주먹으로. 말로 주먹으로. 교통사고 아니에요. 오토바이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 미조치는 안 됩니다. 결국 남는 거는 협박죄하고 손괴죄예요. 단순히 사이드미러가 망가진 정도다? 그 담당 경찰관이, 경찰도요, 밖에 나오면은, 제복 입고 있을 때는 경찰이죠. 아이고, 밖에서 이제 퇴근해서, 또는 주말에 어디 가는데, 근데 누가 오토바이 이딴 발을 사용하고, 이씨, 발로 뻥뻥 차면, 경찰이야. 이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옛날에 강력계 형사들은, 근데요, 강력계 형사들은 유단자들이잖아요. 유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통조사관들은요, 전부 다, 네, 선생님, 네. 이 사건은 참 교통조사관이 아니라 형사가 하죠. 네. 자기는 뭐 웬만한 건달들은 우습게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저런 상대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그날 설사를 했겠어요. 토사 광란이 있었겠습니까? 오실오실 춥고요. 그래서 항상 저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면 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